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이적 시장에서 한 명의 이동이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다른 구단들의 전략과 판단까지 연쇄적으로 바꾸는 사례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미노 사례들을 함께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2003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한 명의 이적이 유럽 축구 지형에 커다란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여러 구단의 향후 미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베컴인데요.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베컴은 퍼거슨 감독과의 갈등 끝에 팀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베컴 영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라포르타 회장의 바르셀로나가 가장 먼저 그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맨유와 바르셀로나가 구단 간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페레스 회장을 필두로 슈퍼스타들을 끌어모으던 레알 마드리드가 그를 하이제킹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베컴은 캄노우가 아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입성했습니다. 그러자 바르셀로나는 급히 대체 자원을 찾아야 했고 그 결과 맨유가 베컴의 대체자로 삼았던 호나우지뉴를 하이제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예상 밖의 전개에 맞닥뜨린 맨유는 침착하게 대체자를 찾기 시작했고 이때 한 10대 유망주가 이들의 레이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이미 아스날과 협상이 진행 중이었지만 맨유는 케이로스 수석코치와의 인맥을 활용해 빠르게 접근했고 결국 아스날보다 먼저 계약을 마무리하며 하이제킹에 성공하게 되죠. 그 유망주가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컴의 이적은 바르셀로나의 호나우지뉴 영입을 유도했고 이는 다시 맨유의 호날두 영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적시장 도미노 효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훗날 맨유의 역사를 바꾸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여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단 한 명의 골키퍼 이적 결렬이 리그 전반적인 골키퍼 교체로 이어지는 흥미로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는데요. 이른바 골키퍼 연쇄 이동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시작은 우리에게 맨시티의 베테랑 골키퍼로 익숙한 스콧 카슨의 완전 이적 결렬이었습니다. 당시 카슨은 리버풀 소속이었지만 07-08 시즌 아스톤 빌라에 임대되어 눈부신 활약을 보였고 잉글랜드 대표팀 데뷔까지 할 정도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라는 그의 완전 영입을 추진했지만 리버풀과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되며 거래가 무산됐고 카슨은 결국 웨스트 브로미치로 이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는 새 주전 골키퍼를 급히 수혈해야 했고 블랙번의 골키퍼 프리데를 영입했는데요. 그러자 블랙번은 대체자로 토트넘에서 입지를 잃은 폴 로빈슨을 영입했습니다. 한때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이었던 로빈슨은 당시 부진과 실책으로 벤치에 밀려 있었지만 블랙번에서 커리어를 재정비할 기회를 얻게 되죠. 로빈슨이 떠난 토트넘은 PSV에서 활약하던 에우렐리오 고메스를 데려와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런데 고메스가 떠난 PSV 역시 골키퍼가 필요해졌고 맨체스터 시티의 안데르스 이삭손을 데려오면서 도미노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삭손을 내준 맨시티는 유망주였던 조하트를 일찍이 주전으로 승격시켜 이삭손의 이탈을 대비하고 있었으나 선발 조하트, 백업 카스퍼 슈마이켈이란 어린 선수들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고 결국 맨시티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뉴캐슬의 셰이 기븐을 영입하며 골문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흐름은 리그 6개 구단의 골키퍼 이동을 유발했고 나아가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기분에게 밀린 조하트는 성장을 위해 다음 시즌 버밍엄 시티로 임대를 떠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리그 베스트에 선정될 정도의 미친 활약을 보이며 잉글랜드 대표팀의 부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주전 수문장 자리를 차지하며 길고 길었던 잉글랜드의 골키퍼 잔혹사 계보를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여름 이적 시장 전체를 흔든 또 다른 도미노 효과가 벌어졌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의 공격수 네이마르를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해 2억 2천만 유로 영입하면서 시작된 흐름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 이적료였던 이 계약은 단순히 네이마르 한 명의 이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이마르가 떠난 바르셀로나는 대체 자원을 물색하며 공격진 재편에 착수했고 도르트문트에서 우스만 덴벨레, 광저우 에버그란데에서 파울리뉴, 리버풀에서 필리페 쿠티뉴를 차례로 영입하게 되죠. 이 중에서도 쿠티뉴의 이적은 1억 4천만 유로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었고 이 자금은 리버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리버풀은 쿠티뉴의 이적료를 활용해 소튼에서 반다이크, 모나코의 파비뉴, 로마의 알리송을 차례로 영입하며 전력의 중심축을 완성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클롭 체제하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했고 리버풀은 이후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거액의 이적료로 바르셀로나를 향한 쿠티뉴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준수하긴 했으나 뛰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실패한 영입으로 꼽히게 되죠. 그리고 쿠티뉴 전으로 영입한 덴벨레, 그리즈만까지 연이어 실패하면서 바르셀로나는 재정 구조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노우볼은 결국 메시와의 결별이란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네이마르의 파리 생제르맹행은 바르셀로나의 대규모 영입과 재정 위기를 유도했고, 이에 반해 리버풀에게는 핵심 전력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적 시장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 선수의 이적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례와는 다르게 한 선수의 이적 거절로 이적이 연이어 무산된 반대 사례도 존재합니다. 2023년 여름 이적 시장 막판, 호펜하이머라 불리는 거대한 이적 사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호이비엘의 이적 거부 한 번으로 토트넘, 풀럼, 미넨, 리버풀이 연쇄적으로 선수 영입 플랜이 꼬였던 해프닝을 말하는데요. 시작은 리버풀이 바이에른 미넨의 흐라벤베르를 노리면서부터였습니다. 미넨은 흐라벤베르의 이적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먼저 대치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 대상으로 풀럼의 주앙 팔리냐를 점찍었습니다. 풀럼은 초반만 해도 그의 이적을 거절했으나 이들 역시 대치 선수를 확보할 경우에 한해서는 이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풀럼은 대치자를 물색했고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 호이비에르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토트넘은 호이비에르가 풀럼에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 첼시의 코너 갤러거를 대치 자원으로 낙점했고, 첼시도 상황에 따라 이적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죠. 이 당시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팔리냐는 급히 미넨으로 가 오피셜까지 찍고 입단 영상도 찍으며 구단의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흐라벤베르는 리버풀에서 메디컬을 마치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호이비에르가 풀럼으로 이적을 거절하고 오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풀럼이 대치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팔리냐 이적을 막은 것이죠. 따라서 현지 1티어 기자들도 미넨의 팔리냐 영입 취소 기사를 줄줄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흐라벤베르의 리버풀 이적도 불확실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적 시장에 능통한 1티어 기자들이 팔리냐 영입건이 흐라벤의 이적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고, 이적 시장 마감 직전 리버풀은 흐라벤베르 영입을 성사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흐라벤만 예정대로 리버풀로 이적한 셈이 됐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이적 시장이 닫히면서 팔리냐는 미넨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다시 풀럼으로 돌아가는 슬픈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현지 기자에 따르면 고대하던 미넨 이적이 불발된 팔리냐가 충격으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첼시 역시 갤러거를 비싼 값에 떠나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나 이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호이비에르의 거절 한 번으로 여러 선수들이 팀을 옮기지 못하는 이적 시장을 폭파시켰다는 의미에서 많은 이들이 호펜하이머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게 미넨은 흐라벤베르까지 내주고 보강에는 실패하면서 수미를 구하지 못한 채 새 시즌을 맞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팔리냐는 그 다음에 미넨으로 이적하는 데 성공하고 첼시에게 계륵이었던 갤러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데려갔다는 것인데요. 또한 호이비에르는 마르세유로 이적하며 결국 원하는 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거절이 어떻게 수많은 이적 시나리오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적 시장에서의 도미노 효과는 단순히 한 선수가 팀을 옮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서로 연결된 이해관계 속에서 구단의 전략, 대치자 확보, 포지션 구성 등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한 건의 이적이 다른 구단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유도하면서 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고 할 수 있죠. 앞으로도 이적 시장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도미노 사례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